네, 여러분들 들고 계신 그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전화, 문자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락 주시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한시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혹시 TV로 통화하고 계신 건가요? 전화로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전화예요. 전화요. 네, 잘하셨어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사마 페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0%의 매수가는 5,040원이에요. 5,040원에. 예.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아이고. 11월 달에 했는데, 예. 우리가 작년 3월 달, 2월, 3월 분기 저기를 해보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회사에 저기 해보니까 이익이 16.2%가 전년보다 네. 앞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분기까지. 실적 보고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 2018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어서 아마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한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권현열 전문가와 통화해보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 실적주고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마페인트 글로벌 도료업체고 지금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 해외 법인 쪽, 해외 쪽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쪽에서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매년 매출액이 한 5천억으로 정체된 상황이에요. 정체된 상황에서 영업이익만 조금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소외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자, 지금 단기적 반등은 가능한 시점인데요. 저기 듣고 계신가요? 예. 저 2019년에 영업이익이 한 4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2% 정도 증가를 해서 정체된 상태고요. 원인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이 감소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란과의 관계가 조금 악화되면서 중동 관계가 조금 나오면서 원유 부분 관련해서 조금 2020년에는 리스크 요인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한 26,0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정부가 건축 활성화 정책 그리고 주택의 업황이 호전되면서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이 사마페인트가 올라가려면 건설 경기나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부동산 억제 정책을 지금 규제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서 2020년엔 조금 다소 조금 흐름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는 기술적 지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 단기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에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매수평단이 5,000원 부근이라 별로 물린 부분이 없습니다. 반등 시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한 5,250원 정도, 그리고 2차 5,800원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2020년 업황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실적 때문에 2월 초 그리고 1월 말쯤에 실적 나오면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으로 하시고요. 손절가는 한 4,500원 정도 그렇게 잡아놓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예.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글쎄요, 네. 예. 또 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마페인트가 메자닌이 한 200억이 있어요. 메자닌 관련해서 리픽싱 조항도 살펴봐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또 회장님께서 대주주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2세한테 경영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제분이 지금 그 경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2세 경영으로 이렇게 이전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부담돼서 주가가 못 가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일단 하단만 4,500원 기억해 두시고요. 반등할 때마다 비중 줄여가자라는 의견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마 페인트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분 또 기다리셨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입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넥신 제넥신 매수가하고 네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87,600원에 20%입니다. 87,600원에 20%. 아이고,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작년에 바이오주가 한참 아유. 많이 음. 쯤으로 오르고 할 때 그때 네. 전망이 좋을 거라 그래서 매수를 음. 하게 됐는데 그 예. 이후로 계속 그냥 지금까지 분위기가. 이렇게 하락세로. 예. 네. 지금 그때 이후 매수하시고 얼마 안 돼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네. 아이고, 예, 예. 요즘은 그래도 바이오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사근종 전문가와 한번 통화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제넥신 정말 오래 갖고 계셨어요. 네,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뭐 종목 상담 같은 거는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네, 저는 처음이에요. 조금 안타깝네요. 이거를 좀 미리 받아보셨으면 중간중간에 그래도 조금 손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번 있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있었고 제약바이오 네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끌려 내려왔어요. 네.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물량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근에 이슈들도 꽤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자면 제넨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쪽으로 좀 이 기술 이전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쪽에서 네. 조금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네. 네,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네, 자궁 네. 경부 전암, 자궁 경부 전암 이 네네. 신약에 대해서 발표할 걸로 조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을 진행 중이에요. 네.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이 임상 2상 동안 완치율이 60%가 넘게 나왔던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긍정적인 뭐 뉴스를 가지고 온다든지 혹은 지금 임상 2상이 완료가 되고 나서 임상 3상으로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뭐 임상 네. 2상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언제쯤에 그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뭐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만 끝나는데도 1, 2년 넘게 걸리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넥신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상승 흐름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 조금 순환매가 돌면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먼저 채우기 마련이에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보다 분명히 레벨업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은 추가 매수는 일단은 접어두시고 길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나는 좀 길게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최근 흐름 대비 현재 이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쯤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던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임상 3상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주목받아야 될 제약회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 임상 2상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임상 3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지온이나 실라젠 그리고 뭐 네. 바이로메드 최근에는 뭐 헬릭스미스로 바뀌었죠. 이런 네네. 회사들처럼 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이게 가격을 조금 낮추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네네.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좀 이게 길게 가져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종목으로 좀 기회비용을 살리시고요. 네, 기회비용을 살리시면서 만약에 투자금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늘어나게 되시면 네, 그렇게 되면 그때 조금씩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일부 그 손절을 하고 넣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자리가 솔직히 좀 오래 못 기다리겠으면은 네, 손절 가격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두고 볼 수 있는 것 같으면은 한 얼마 정도 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께 정말 뭐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제넥신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75,000원 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손절가는 어떤? 손절가를 잡으시려면은 뭐 짧게 잡으시면은 55,000원. 근데 55,000원? 조금 길게 보신다. 나는 이거를 추가 매수할 용의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5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아유. 오래 들고 있고 손실이 예. 많아서 저는인데 좀 추가 많이 매수를 해서 단가를 네. 낮췄으면 좋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게 음. 궁금하고 해서 전화드렸는데. 그러셨어요. 추가 매수 네. 또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추가 매수는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참아주시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가져가면 5만 원까지 손절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내려왔을 때 55,000원 이하 이때쯤에 좀 담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보이네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언제든 시황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또 혼자 속 끓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하단은 55,000원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넥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S51 먼저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92,000원, 비중 1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권영렬 전문가님이고, 아이고 중동 악재 직격탄을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받았는데요. 어떻게 반등 괜찮을까요? 이란 악재가 조금 해소됐는데도 예.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 주식 투자할 때는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인데 단지 거래량이 좀 회복돼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적어요. 한 10% 정도라 적으신데 지금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상황이 돌발되면 바로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85,0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되 그렇게 되면은 평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8만 원 선이 무너지면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8만 원 선에서는 전부 끊어주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니까 순발력이 되신다 그러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데 순발력이 안 되신다고 하면 기존 종목만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예. 좀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전제하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은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비유 주신 것처럼 보수적인 관점 전반적으로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S51이었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 휠라코리아 보겠습니다. 6만 원에 20% 보유 중이신데 너무 빠져서 걱정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하시네요. 사근종 전문가님.
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뭐 미중 무역 전쟁이다 뭐다 이런 거 타격을 입을 때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왔던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조금 이 소비주 이쪽으로 돈이 몰리기 마련인데 이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절하게 전 세계적으로 좀 신발 판매량이 견조하게 나왔고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게 올해 2분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왔는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계속 빠지고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고 사실상 3분기, 4분기 지나가면서 실적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 중에 하나로 뭐 어떤 거를 들 수 있냐면 뭐 베스트셀러였던 신발 이런 모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스테디셀러는 나오지만 베스트셀러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도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빠질 때도 사실 기관 투자자, 외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 저도 이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로 지금 보여요.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휠라코리아는 못 쫓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더 지켜보시겠다면은 지켜보셔도 괜찮은데 4만 원, 4만 5천 원, 4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고 조금 칼같이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4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횡보하는 기간을 본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가 흐름 추이 보시다가 다시 연락 주세요. 일단 하단은 4만 5천 원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휠라코리아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모 화학 볼 텐데요. 매수가가 7,500원, 비중 50%. 1차, 2차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소폭 수익 보고 계시죠?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권영려 전문가님. 예,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익 나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아주 그 첫 반등에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글로벌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업체들도 급등하고 있고요. 자, 미국 시장의 테슬라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신차 출시하면서 그 전기차 쪽으로 매기가 유동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그 상승폭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자,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손절가를 올려주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7,500원 부근에 사셨으니까 자, 지금 7,750원이니까 7,000 사신 금액, 사신 주식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조금씩 올라가는 그 폭을 올라가는 쪽으로 목표가를 좀 올려주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1차 목표가는 한 12,000원 선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차는 어떻게 보세요? 2차는 더 크게도 봅니다. 지금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전기차 부분은 그 섹터는 더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비중이 50%라 좀 너무 커요. 단지 좀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시면 한 20% 정도만 가져가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신 가격이 7,500원이니까 7,500원이 무너진다 하면 비중을 줄이시고요. 안 무너진다 하면 자, 올라가는 좀 길게 지켜보는 그런 패턴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연락 주십시오. 7916번님께서는 일단 문자를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문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대로 목표가도 점차적으로 높여 잡자라는 관점이요. 1차적으로는 12,000원 드리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 꼭 주십시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M 라이프 디자인 볼까요? 매수가 1,985원, 비중 5%. 약 손실?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사근종 전문가님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SM 라이프 디자인 매수하신 가격은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완전히 저점은 아니지만 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발바닥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수를 잘 잡으신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이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겨울왕국 2
네, 테마로 엮이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주가 바닥은 잡아가고 있다. 현재 흐름에서 어떤 테마에 엮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뭐 SM라이프 디자인과 엮여 있는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테마가 또 이슈화되지 않으면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또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이 SM라이프 디자인이 지난 흐름들을 살펴보면 심심찮게 2,500원까지는 좀 올려주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약 손실 구간이어도 조금 감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손절가를 잡아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종목이 정말 매수를 잘하고 저점에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수상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점은 1,850원. 여기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000원. 2,000원이 아니라 2,250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종목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또 다른 테마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 주시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한시 스토킹입니다. 예, 전화 예.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예. 들고 계실까요? NHN입니다. NHN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5,500원에 예. 10%입니다. 와, 55,500원에 10%요. 예. 우와,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1년쯤 됩니다. 1년 들고 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금 더 크게 시세가 나왔다가 눌렸다가 지금 다시 갑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권영렬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최바닥에서 잡으셨네요. 한 1년쯤 됐습니다. 예, 한 40% 정도 수익 나셨는데요. 예. 자, 뭐 NHN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예, 게임도 있고, 또하고, 내나. 예. 예. 간편결제 페이코, 그리고 웹툰 서비스 코미코, 음원 예. 복스 서비스, 예.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예. 실적도 2019년에 굉장히 좋습니다. 한 17% 매출액이 한 1조 5천억 가량 될 걸로 예상하고요. 예. 영업이익도 한 38%, 한 95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요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 종종 보시죠? 예, 한번 봅니다. 작년 예. 4월에 예. 아마 92,600원까지 급등했었어요. 예, 그때 봤습니다. 봤는데, 예, 제가 10만 원 간다기는 못 봤습니다. 예. 그때 간다기는, 예. 급등했던 이유도 아시죠? 실적하고 모바일 게임 매출 증가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 예. 지금 또 저기 NHN 같은 경우는 호재성 재료가 나왔어요. 자, 데이터 3법 아시죠? 예. 아직 예. 통과했다고요? 예. 엊그저께 데이터 3법 통과되면서 관련주들 급등했던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예. 그 자회사 페이코 기업 가치가 증가할 것 같아요. NHN도. 예. 그래서 지금 추가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1월 들어서 매일 그 지금 기관이 그 계속 연일 사고 있어요. 판 날이 없습니다. 한 예. 300억 가까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모습 봐서는 추가 반등이 조금 더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예. 외국인 약간 파는 것 같던데. 예. 외국인은 좀 차익 실현하고 있죠. 근데 예.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 8만 원 선 있죠. 예, 8만 원 선 돌파하면서부터는 자, 예. 비중 줄여가는 작업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아쉽게도 좀 비중은 한 10% 정도지 않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무너지면 조금 더 사자.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8만 네. 원 넘었으면 좀 줄이고. 예. 7만 원 더 추가로. 예.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좀 예. 수익을 더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익 더 많이 내고 나오시기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NHN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이어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파트론이요. 파트론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500원에 30%예요. 20%, 13,500원에요. 네네. 예,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사근종 전문가 네.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파트론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네네. 네, 매수가도 13,500원으로 현재 뭐 손실이 크지 않은 구간이시고요. 네네. 네,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카메라 모듈 대장주예요. 네네.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가 상승이 좋아요, 그렇죠? 네네. 네, 뭐 반도체도 있고 5G도 있고 2차 전지도 있는데 이제 네. 스마트폰 부품주들 중에서는 카메라 모듈주들의 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네네. 네,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와가지고 11,000원, 12,000원에서 13,200원 뭐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 올라줬고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앞으로 나올 갤럭시 시리즈나 아니면 애플에서 나오는 신작 아이폰들의 TOF 모듈이 또 달린다고 해요. 네네네. 이 TOF 모듈 같은 경우에는 또 파트론이 신규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제 밀고 있는 부품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 또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 파트론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최고 벤더로 있다 보니까 이 갤럭시가 좀 많이 팔려야 매출이 잘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가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리고 또 갤럭시 폴드가 또 굉장히 많이 또 팔렸죠,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여기서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네. 네,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16,000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좀 높아요. 근데 대신 천천히 갈 겁니다. 천천히 갈 건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조금 빠지게 되면 사실 12,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2,00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뭐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요청하신다든지 하면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저희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파트론 이렇게 체크 도와드렸고요. 문자 빠르게 조금 보면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농심 보겠습니다. 226,000원에 비중 30%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주가 요즘 흐름이 좋진 않았네요. 라면 하면 농심인데 수출 데이터 작년에 봤더니 좀 불닭볶음면에 밀리긴 했네요. 권영려 전문가님이고 그래도 사신 가격대라 부담은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사실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볼린저 하단선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볼린저 하단선은 이용할 때요. 매수 자리가 중심선 내진 상단선 요 세 부분에서 매매 자리가 옵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와주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망 매물이 쭉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언제든 손절을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21,000원을 21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자, 보유해서 자, 반등 나오면 24만 원 그리고 25만 5천 원 정도의 자, 분할 정리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갔으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조금 크네요. 30%입니다. 자, 반등 나오면 비중 좀 줄이셨으면 합니다. 예, 24만 원부터는 조금 축소하면서 비중 조절하자라는 내용 농심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볼까요? KEC 문의 들어와 있고요. 매수값 1,230원, 비중 20%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대요. 사근종 전문가님. 네, 일단 KE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이 흐름이 나오는 거에 비교하면은 못 쫓아가고 있어서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뭐 2019년 3분기까지는 뭐 2018년 4분기랑 2019년
1분기까지 조금 적자가 났던 이력도 있고 사실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이 그다지 많이 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은 나오는데 주가로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IT 종목들 지금 올라갈 때 아직 안 오른 거를 찾다 보니까 KEC를 보게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KEC 좀 오래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적절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매수를 할 때는 언제쯤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빨리빨리 한 못해도 3개월 이내 좀 큰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KEC는 조금 피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보다도 차라리 좀 수급이 나오고 있는 다른 반도체 업종, IT 종목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적으로 보셨네요. 하나 더 볼까요? 현대차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1만 4,600원, 40%. 얼마까지 갈까요, 권영렬 전문가님? 차트상 기술적 반등을 주고 있어서요. 일단은 12만 한 5천 원 부근까지도 지금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현대차 이런 종목보다는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들, 그 현대 모비스도 미래차에 한 8조를 배팅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 미래차에 현대차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들. 자, 조금 무거운 종목들은요, 더디게 움직이고요. 관련된 벤더 업체들, 관련된 부품 업체들 상승폭 클 걸로 보입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못다한 요청은 방송 끝나고 또 상담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또 좋은 종목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가겠습니다.